성공으로 가는 길, 당신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거대한 투자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암호화폐와 주식, 부동산 시장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나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과 나는 항상 뒤처지는가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성공을 이끄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을 더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충동과 결심, 당신의 도파민은 어디로 흐르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혁신가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뛰어든 것처럼 그들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천이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하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과 깊은 사유와 지혜에서 비롯된 결심에 의한 행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단기적인 쾌락을 쫓는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술이나 도박처럼 그 순간은 짜릿하지만 결국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지혜에 기반한 결심은 다릅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 더 큰 성취감을 얻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도파민 회로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화되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결심, 그리고 거침없는 실천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치기 직전에 어느 증권사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안정된 길을 버리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들다. 1997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회사의 고유자산을 운용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그야말로 금융계의 꽃이라 불리는 자리였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주변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만난 3명의 가까운 지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유학을 가야 하네. 90년대 중반, 결혼까지 한 직장인이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증권사 대리가 MBA를 다녀온 것이 경제신문에 실릴 정도의 희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 장인어른마저 자네, 유학을 가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그날 이후 저는 홀린 듯이 영국 유학 자료를 찾아 영국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대학 MBA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모든 학교의 원서를 보낸 것입니다. 20통의 편지, 절망과 희망의 롤러코스터. 원서를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통의 편지.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통의 편지에는 차갑게 unfortunate, 유감스럽지만 불합격입니다. 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한 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행정착오로 편지가 잘못 갔다는 설명과 함께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축하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정식 합격 통지서. 그러나 제 손에 들린 편지에는 그 끔찍한 단어 unfortunate가 다시 한번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전화통화는 저와 이니셜이 같은 다른 지원자와 혼동하여 생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결국 저는 20곳의 대학 모두에서 불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에는 사표를 냈고 온 동네에 자랑까지 했는데 제 인생 최악의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리고 무모한 도전의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불합격 통지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2개월의 사전 어학 코스, 프리세셔널 코어스를 이수하고 마지막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조건부 입학을 허가한다. 그것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3일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달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 합격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유학생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학장을 직접 찾아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십 개 만들어 달달 외운 뒤 무작정 학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30분 동안 두서없이 외쳤습니다. I will do my best.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장은 저의 간절함을 보았는지 기적적으로 조건부 입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험난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롱스의 모자 장수, 여의도 증권맨의 기묘한 변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는 MBA를 마쳤고 한국으로 돌아와 금융회사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으로 입사해 6개월 만에 팀장이 되었고 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36살에 임원의 자리에 오르며 저는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무모한 도전 정신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39살이 되던 해 저는 또다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미국 뉴욕,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동네로 알려진 브롱스에 가서 힙합 모자 가게를 연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여의도 금융맨이 하루아침에 할렘가보다 무섭다는 브롱스의 모자 장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업발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 듯했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자 가게는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재고는 쌓여만 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게에 홀로 앉아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존재의 이유를 찾다. 인생의 나침반을 재설정하다.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내와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롱스의 텅 빈 가게에 앉아 처절한 실패와 마주하며 저는 제 삶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지기 싫고 이기고 싶었던 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질주였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저는 제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40대에는 나를 포함한 가족을 위해 살자. 그리고 60대부터는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 그렇게 인생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바라볼 때도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 계속 비슷한 영상과 게시물만 추천받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을 파고들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듣기 좋은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편협한 생각의 감옥에 가두는 확증 편향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목격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정보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몇 년 전 미국 대선 당시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의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한국 언론이 주로 참고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면 세상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현명한 선택의 출발점. 진정한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에서 나옵니다. 트럼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모두 접해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계에는 동료 심사, 피어 리뷰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과정이야말로 과학의 객관성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편안한 길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의견, 동의하지 않는 콘텐츠에도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대2 혹은 7대3의 비율이라도 의도적으로 정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AI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사유.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AI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에게 질문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해? 어떤 주식이 유망해? AI는 막힘없이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AI가 주는 똑같은 답을 듣고 따른다면 그곳에 어떤 차별성과 기회가 존재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답이 정말 나에게 맞는 답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 즉 사유의 능력 없이는 AI가 주는 답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먼저 실천하고 실패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주도성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생각과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